여러분, 그림은 그냥 인테리어 소품이 아닙니다. 그림은 내 의식을 안정시키는 장치입니다. 풍수는 무의식을 억지로 잡아 끌어당기는 기술이 아니라 내가 의식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일 눈에 들어오는 것, 매일 스쳐 지나가는 것, 그게 결국 사람을 바꿉니다. 집안에 어떤 그림이 걸려 있느냐는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분위기와 선택을 만드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가정에 걸어두면 행복운, 성취운, 재물운의 흐름을 생활 속에서 만들어주는 그림을 현실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런 생활 풍수는 한 번만 듣고 끝나면 또 있습니다. 구독해두시면 집에서 바로 실천할 때 다시 찾아보기 쉬워집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그림 풍수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이런 댓글이 꼭 달립니다. 물고기 그림은 이런데 걸면 안 좋다던데요? 안전하네요. 그거 말하는 사람 미술도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저는 미술 전문가 아닙니다. 어떤 그림이 비싼지, 누가 유명 화가인지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확실히 아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집안에 걸어야 하는 그림은 가격이 아니라 집이 감당할 수 있는 기운이어야 합니다. 전시장에 걸리는 그림이 있고 가정에 걸리는 그림이 따로 있습니다. 전시장 작품은 큰 공간, 많은 사람의 에너지가 감당하는 그림입니다. TV도 마찬가지죠. 대형 건물에 걸린 초대형 TV는 멋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 집 거실에 그대로 가져오면 어떨까요? 오히려 과합니다. 콘서트홀용 스피커도 그렇습니다. 품질이 좋다고 집에 설치하면 오히려 생활이 깨집니다. 그림도 똑같습니다. 우리 가족이 매일 마주봐도 편안한 크기, 우리 집의 분위기와 어울리는 기운,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기준을 잡고 이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그림을 두 가지 관점으로 정리해 드릴 겁니다. 첫째, 전통적으로 오래 사랑받아온 복의 상징 소재. 둘째, 현실적으로 집 구조에 맞게 걸어두는 공간별 추천. 이렇게만 기억하셔도 그림 고르실 때 절대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집안 흐름을 살리는 전통 상징 그림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잉어, 물고기 그림입니다. 잉어와 물고기는 오래전부터 풍요와 번영의 상징으로 많이 쓰여왔습니다. 그림을 걸어두면 돈이 뚝 떨어진다, 이런 말이 아니라 집안의 풍요의 흐름을 떠올리게 하는 상징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재물운은 돈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돈은 관계를 타고 들어오고 건강을 타고 지켜지고 기회를 타고 불어납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그림은 단순히 재물만이 아니라 좋은 흐름이 들어오는 출발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모란과 연꽃입니다. 모란은 부귀, 번영, 연꽃은 맑음, 품격, 정돈. 이 조합은 집안이 안정되면서도 잘 풀리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아주 좋습니다. 세 번째, 나비 그림입니다. 나비는 길조로 많이 해석돼 왔고 특히 나비가 많이 그려진 그림은 집안의 밝음을 상징합니다. 집이 답답하거나 분위기가 무거운 분들은 나비 그림 하나만 걸어도 체감이 달라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번째, 꽃 그림, 그리고 꽃병 속 꽃 그림입니다. 꽃 그림은 기본적으로 집안을 부드럽게 만들고 꽃이 화병에 담겨 있으면 좋은 일이 오래 머문다는 상징으로도 읽힙니다. 그리고 꽃과 새가 함께 있는 화조도는 정적인 것과 동적인 것이 조화를 이루는 그림이죠. 집안의 균형과 흐름을 잡아주는 소재로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상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징만 알고 끝나면 실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어디에 어떤 그림을 걸어야 가장 효과적으로 흐름이 잡히는지 공간별로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실입니다. 거실은 집안의 중심이고 가족이 가장 많이 머무는 곳입니다. 거실에는 이런 그림이 좋습니다. 해바라기 하늘을 바라보는 염원, 밝은 황금빛의 상징입니다. 폭포 흐르는 물물은
지혜와 도움, 그리고 흐름을 나타내요. 돈도 멈추면 막히고 움직이면 살아납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물 그림은 흐름을 만들어주는 상징이 됩니다. 여기에 전통 상징으로는 잉어 모란 계열이 가장 무난합니다. 단, 크기는 부담되면 안 됩니다. 집이 감당할 수 있는 크기로 편안하게. 다음은 서재나 학생방입니다. 여기에는 성취와 집중의 그림이 좋습니다. 창공을 나는 새 그림은 넓은 세상, 시야 확장, 목표와 도전을 의미합니다. 난초 그림은 절제, 품격, 철학, 꾸준함을 상징하죠. 그리고 출세 승진 시험운을 상징하는 소재로는 닭이 함께 그려진 그림을 선택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새벽을 여는 상징이니까요. 다음은 안방입니다. 안방은 집안에서 가장 민감한 공간입니다. 그림 하나가 분위기를 확 바꿉니다. 행복한 가족 그림, 아이 그림, 따뜻한 장면. 이런 그림은 사랑과 화목을 매일 각인시킵니다. 배우자가 그 그림을 볼 때마다 가족을 위해 일하는 마음이 다시 정돈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연꽃이나 화병꽃 그림처럼 부드럽고 안정적인 소재도 안방에 잘 맞습니다. 마지막은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현관입니다. 현관은 집의 얼굴이고 기운이 드나드는 통로입니다. 현관에 걸린 그림은 집의 첫인상을 결정합니다. 제가 현관에 가장 추천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가족 얼굴 캐리커처입니다. 놀이공원이나 문화센터에서 그리는 가벼운 캐리커처도 좋습니다. 오히려 약간 우스꽝스럽고 특징이 잘 드러날수록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림은 우리 집은 행복하다는 암시를 매일 가족에게 다시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출근할 때 그 그림을 보면서 가족에 대한 소중함이 다시 올라오고 집에 들어올 때 그 그림을 보면서 긴장이 풀리고 따뜻해집니다. 현관에 캐리커처가 걸려 있으면 방문하는 사람도 느낍니다. 이 집은 분위기가 따뜻하다. 그게 집안 흐름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품위와 격조가 느껴지는 그림입니다. 현관은 밖의 기운이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첫 장면이 어수선하면 집 전체가 흔들립니다. 현관에 단정하고 격조 있는 그림이 있으면 가족도 밖에서 행동을 조심스럽게 하고 집의 분위기도 안정적으로 잡힙니다. 여러분, 결국 풍수 인테리어의 핵심은 이겁니다.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환경입니다. 집이 어지럽고 시선이 복잡하면 뇌가 계속 피곤해집니다. 피곤해지면 집중이 떨어지고 말이 날카로워지고 판단이 급해집니다. 그게 쌓이면 사소한 실수, 쓸데없는 지출, 관계의 마찰이 늘어납니다. 반대로 집안에 편안한 그림 하나가 걸려 있으면 그 그림이 매일 같은 메시지를 줍니다. 정돈하자, 여유를 갖자, 흐름을 만들자. 그 메시지가 마음을 진정시키고 선택을 바꾸고 그 선택이 반복되면 생활 리듬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그림들은 부적이 아닙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는 생활의 방향표입니다. 오늘 영상 보신 분들은 그림을 고르실 때 딱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우리 집이 감당할 수 있는 크기, 집안 흐름을 살리는 상징, 공간에 맞는 목적. 이렇게만 해도 집안 분위기는 분명 달라집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에는 이렇게 한 줄만 남겨주세요. 나는 우리 집에 어떤 그림부터 걸겠다. 다음 영상에서는 절대 피해야 할 그림 유형 3가지도 현실적으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사랑, 그리고 번영이 오래 머물기를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